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필립 코틀러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필립 코틀러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마케팅 전문가예요. 2006년도에는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 2010년도에는 필립 코틀러의 퍼스널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3.0, 마케팅 4.0 이런 어떤 그런 것까지 만든 브랜딩, 마케팅 관련 세계 최고의 학자이자 기업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퍼스널 마케팅이란 개념을 저한테 처음으로 알려준 분이기도 하시고 또 마케팅에 관련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책이 10권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라서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오늘 이 책 한번 볼게요. 사업하시는 분, 창업하시는 분, 1인 기업가, 투자를 하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 노동력 불일치 때문에 상당 기간 실업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앞으로는요, 구조적 노동력 불일치 때문에 상당 기간 실업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화 기술이 발전되고 실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 사이에 불일치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죠. 어떤 게 요즘 다 자동화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계산 같은 것도 기계가 하고 있죠. 키오스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책대로 다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책을 배우는 거죠.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협력업체에도 발전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천연 자원을 이용해 세계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장을 의미한다. 자, 앞으로의 성장의 개념은 회사 혼자 잘 나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공기, 물, 천연 자원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 성장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탄소 배출제라는 걸 하고 있죠. 검색하면 나와요. 탄소 배출제가 뭐냐면 기업에서 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할 때 그만큼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깨끗한 공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제 검색하면 많은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어가고 투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월마트는요, 배달 트럭을 연료 소모량이 50% 정도 적은 고연비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순수 전기차 생산 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추자현 배우 아시죠? 중국에 사는 추자현이 2018년 4월에 심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심천이라는 도시는요, 친환경 도시예요. 버스, 택시가 다 전기차예요. 그리고 오토바이 허가가 거의 나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보기가 힘든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도시, 많은 국가,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미세먼지 때문에 점점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미국의 맛집 평가 웹사이트 옐프는요, 음식점, 세탁소, 병원, 호텔 등 지역 상점에 대한 서비스 등급을 매겨주는 서비스로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어요. 인터넷 공동 구매 업체인 그루폰은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에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뜨고 있다는 거죠. 강한 기업은 마케팅을 확대하고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쟁 기업이 있는지 살피고 한두 개의 기업 혹은 그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제 M&A 방식으로 많이 취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둘째, 안정된 기업은 처음부터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기보다 강력한 브랜드를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어떤 기업의 전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미래 소득에 대한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를 추정해 봐야 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평생 가치가 높은 고객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 된다. 자, 고객이 미래 소득까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객이 나중에 가난해진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을 볼 때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고 아무리 투자금 적게 들고 아무리 흐름이 좋더라도. 왜?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아지기보다는 가난해질 확률이 높죠.
반대로 신혼부부들이 사는 지역은 그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고객의 미래 소득 바탕을 보게 됐죠.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1960년대에 등장한 도미노 피자. 이 회사는 30분 이내에 배달하지 못하면 피자값을 받지 않았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피자 산업에서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 톰 모나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다. 앞으로 피자는 도미노에서 먹어야 하나요? 30분이 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하나의 어떤 사례, 미국 자동차 협회의 견인차 기사 이야기예요. 한 견인차 기사가 에어컨이 고장난 차 안에서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고객에게 가장 먼저 차가운 생수를 건넨 다음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인생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로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객 선언문에 여러 어떤 기업가들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몇 개 한번 가져볼게요. 불평을 하는 고객이야말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스튜 레너드. 고객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잭 웰치. 자, 고객을 유지할 때 적은 비용으로 많은 걸 주려면 홍보, 광고, 판촉을 하는데 많은 돈을 쓰면 안 돼요. 지속 가능성이 어렵고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들이면서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겠죠. 최고 기업은 고객을 만들지 않고 열광적인 팬을 만든다. 켄 블랜차드. 자, 최고 기업은 고객을 만들지 않고 고객은 돈을 쓰도록 만들죠. 열광적인 팬은요, 너무 좋아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폰이 새로 출시됐다. 막 줄을 서가지고 사고 예약하고 그렇죠. 저는 유튜브의 열광적인 팬입니다. 많이 보고 있고 너무 즐겁죠. 제가 유튜브란 회사의 고객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기업들은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고 신중하게 처신하지만 기업의 평판은 언제나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선 행동은 신속한 대응이다. 좋은 기업은요,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기업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거나 뭐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요, 해외에서 사용할 계획이라면 외국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의미가 전달되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쉐보레라는 자동차 회사의 노바라는 브랜드는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판매가 저조했어요. 스페인어로 노바는요,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자동차가 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살까요? 일본의 미쯔비시 자동차도요, 스페인어권 국간에서 파제로라는 모델 이름을 변경해야 했다. 파제로가 석에 관련된 어떤 행위에 관련된 뜻이었대요. 코카콜라는요, 중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코카콜라와 가장 비슷한 발음인 커커컨라라는 어떤 한자를 가져왔대요. 자, 그 한자를 음을 표현하기 위해 가져왔지만 그 뜻을 표현해 보니까 올챙이가 밀랍을 물어뜯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이상해서 가구가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대요. 너무 재밌죠? 그 대도서관, 유튜브에 신을 쓴 대도서관도 자기가 유튜브를 이용해 해외 진출을 꿈꾸었다면 좀 닉네임이 대도서관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영어로 된 브랜드가 아니니까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브랜드에 다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브랜드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색깔이다. 예를 들어 캐터필러는 모든 장비에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모든 포장에 빨간색을 사용하고 심지어 빨간색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기도 했다. 여러분, 빨간색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 가지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 코카콜라 자체의 그 빨간색을 신청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그 색깔을 쓸 수 없는 거죠. 색깔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지속적으로 제품을 과장 광고하면 결국 나쁜 평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그러면은 구독을 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썸네일이 100억 버는 법 이랬는데 뭐 100억 버는 법인데 그냥 뭐 책 얘기다. 그러면은 뭐야 뭐 100억 뭐 저걸 어떻게 벌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장 광고하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유도하거나 많이 오긴 할 수 있지만 에이 뭐야 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 혁신가는 경쟁업체를 대응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P&G는 경쟁자의 공격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P&G는 경쟁업체가 새로운 분말 세제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품 가격을 낮추거나 대형마트의 물량을 대규모로 풀어서 상대방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되게 못됐다. 돈 앞에서는 그냥 물불을 안 가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개인 브랜딩으로 대기업과 해외 자본 투자를 받은 기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브랜딩을 런칭할 때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2019년 쿠팡 같은 기업은요. 소프트뱅크 손정희로부터 어마어마한 자본을 받아서 아주 저렴하게 물건을 납품하고 뭐 로켓 배송 같은 것도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본력에서 밀릴 수 있는 사업은 저는 개인이 시도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구글, 애플, 3M 같은 이런 대기업은요. 보너스와 급여 인상, 그리고 재정적인 보상, 자기 개발을 위한 휴가, 게다가 애플 제품의 특별한 할인, 뭐 혁신 챔피언에 대한 포상, 아이디어 장터, 연구개발 대회 이런 등등 다양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장려를 하는 거죠. 좋은 기업들은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죠. 월급도 당연히 많고요. BYD라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에 있는 자동차 회사인 BYD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제품과 비교할 때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새로운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 2008년에 워런 버핏은 2억 5천만 달러에 투자해 BYD 지분의 10%를 사들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 관심이 없고요. 전기차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회사가 있고 BYD 중국 회사가 정말 최고구나. 그리고 워런 버핏은 이걸 내다보고요. 2008년도에 지분의 10%를 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 BYD라는 회사는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BYD 띄고 뭐 삼성전자 한번 쳐보세요. 그럼 2018년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심천에 BYD 찾아가서 이제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협력 개발하자라고 말을 했었고요. 심지어 BYD란 이 회사는 최근 몇 년 만에 어떤 성장을 이루었냐면 미국 최고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BYD 주식을 좀 사놓을 걸,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들죠. 이래서 우리가 폭넓은 독서, 기업에 대한 독서, 마케팅 책도 다 여러분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마케팅 전문가의 책을 왜 읽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야를 많이 넓히고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 뜨고 잘 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들은 점점점 안 될 거예요. 그것도 같이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네슬레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네슬레는 건강을 생각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담긴 그린 커피를 개발했대요. 그리고 아침보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어린이용 코코아 분말 음료인 네스퀵 나이트를 개발했대요. 정말 머리 좋죠. 아이가 밤에 따뜻한 코코아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너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올지도 몰라. 카페인 성분이 조금 있잖아요. 아마 네스퀵 나이트는 카페인 성분을 뺀 그런 코코아 음료수였을 거예요. 진짜 너무나 아이디어로 이제 문제 해결한 거죠. 코코아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혁신가들과 이런 기업가들은요, 열정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열정은 전염성은 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젊은 혁신가들에게 투자가 끌어모으기라는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자, 어떤 젊은 혁신가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가를 끌어모으는 방법 이런 책이 있대요. 이거를 읽어보라고 필립 코스터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한번 또 읽어봐야겠죠.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 공동 브랜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크레올라라는 크레용 어떤 회사 다들 아시죠? 우리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아브라카두들이라는 학교나 학원에서 창의적 미술 교육을 하는 기업이 있대요. 이 두 기업은요, 같이 이제 공동 브랜딩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크레올라 브랜드를 활용하고 광고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서로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서 같이 제휴하고 같이 마케팅을 해서 두 회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이런 것들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P&G는요, 배터리가 필요한 질레트 M3 파워 면도기와 듀라셀 배터리를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마트에 가면요, 이렇게 면도기도 있고 옆에 이렇게 배터리도 들어있는 이렇게 패키지? 저 본 것도 같아요. 자, 이렇게 판매하고 있대요. 자,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는 P&G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티은행과 아메리카 항공이 신용카드 제휴를 맺고 있는 거. 델 컴퓨터는요, 인텔 프로세서의 로고를 전면 제품에 부착하는 것. 이게 다 공동 브랜딩을 위해서, 공동 브랜딩을 하면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끼리 서로 신뢰도를 쌓고 매출을 증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케팅 3.0, 필립 코틀러가 주창한 개념이에요.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 1.0, 2.0, 3.0, 4.0까지 나왔어요. 4.0은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3.0의 기본 개념은요,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사람, 지구, 이익이라는 경영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점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 고객은요, 사람을 생각하고 지구를 아끼고 그다음에 고객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회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환경 보호하고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 필립 코틀러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읽어봤어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